도대체 레바논이 뭐고 헤즈볼라가 뭔지 이스라엘 바로 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어요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쓰던 문자와 언어가 많이 퍼졌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도 원래는 이 동네의 언어가 문자였어요. 레바논이 옛날엔 페니키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로 넘어왔다가 그리스에서 로마로 건너가서 지금 유럽에 퍼진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ABC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레바논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의 발상지인 레바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던 레바논, 왜 지금은 전쟁터가 됐는지. 그 기독교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이 동네는 이제 기독교의 동네가 돼요. 여기 기독교 국가가 돼요. 초반부터. 서기 7세기에 모하메드가 어떤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만들었죠? 가브리엘. 정답! 그래서 모하메드가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7세기에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었지. 예, 잘 만들었어. 요 근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동네는 차근 점점 이제 이슬람화가 돼요. 레바논이란 나라 이름 자체가 요 동네가 산악 지역이거든요. 레바논 산맥이 있어요. 이슬람교가 몰려와도 원래 있던 기독교인들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우리를 설득해봤자 우리는 안 넘어간다. 예. 끝까지 우리를 기독교를 지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레바논인에 많이 살고 있어요. 요 종파를 마론파라고 하는데 레바논 산악 지역에서 마론파가 기독교의 명맥을 쭉 이어가고 있었는데 19세기에 이방인이 또 들어와요. 유럽에서. 지금 그 중동 지역을 이제 반띵을 하려고 약간 딜을 합니다. 레바논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먹겠다라고 해요. 우리 바게트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을 먹을게. 지금 레바논이요.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레바논 산맥에서 어느 정도 조그만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거든요. 일단 거기를 1861년에 프랑스가 장악을 해요. 옆에 있는 시리아 밑에 남쪽으로 점점 땅을 넓혀가요. 문제는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프랑스가 땅을 넓힌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땅 넓어지면 좋잖아요. 두 번째, 자기가 다스리는 레바논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시아파, 수니파 등등등등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 레바논은요.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종파만 18개 종파예요. 그게 프랑스가 쌓아놓은 똥이라니까. 땅은 넓어져요. 넓혀 나가면. 종파가 많아지면은 이재이라니까. 저들끼리 싸우라고. 저들끼리 싸우면 통치하기 편하잖아. 소레바논에서 대레바논을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193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 인구조사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 마론파가 거의 절반에 넘었거든요. 그리고 한 그 수니파가 몇 %, 시아파가 몇 %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프랑스는 지금부터 발 빼야 되는데 레바논 너희들끼리 잘 살라. 자, 그러면 인구 비율 맞춰가지고 내가 권력 나눠줄게. 지금도 레바논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교도가 해요. 수니파 네가 국무총리해. 그래서 간단하게 레바논은 원탑인 기독교인들과 넘버 투인 수니파가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됐다. 한 20년 정도는 요 상태가 아무 문제 없이 쭉 유지가. 그때만 하더라도 중동의 파리라고 했던 도시가 베이루트거든요. 정말로 중동의 파리였어요. 이게 몇 년도야? 60년대. 60년대인데 저래. 지금 다 폐허가 됐어 여기가 지금 내전으로. 그런데 1967년도에 중동 전쟁이 터져요. 이스라엘이 먼저 때린 거야. 다 박살내. 특히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 이스라엘이 작살을 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사방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스라엘 북부에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다 북쪽으로 피난을 가. 레바논이잖아. 레바논 정부가 포획된 그런 시아파를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 벌판에 몰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수니파와 기독교는 전기도 들어오고 아까 레바논 베이루트 봤죠. 뭐 동방 중동의 파리라고 해서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남부 사막 지역에 모여 살고 있던 시아파들은 주민들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진짜 원시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 남쪽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우와 몰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시아파 주민들은 일단 저 인간들이 뭔데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오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겠지. 이스라엘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남부에 살고 있던 시아파 주민들은 지금 일단 팔레스타인 난민들 수니파예요. 와서 자기 땅 빼앗았죠.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낸 거예요. 레바논 남부를.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팔레스타인 난민과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아라파트가 레바논 남부에 방을 안 빼.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고요. 기독교 마론파 레바논 정부와 팔레스타인 난민과 남의 땅에서 서로 약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5년도에 마론파 기독교 집권당 정치인이 탄
차량을 PLO가 공격을 해가지고 정치인이 많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똑같은 날 오후에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탄 버스를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30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기독교와 팔레스타인 난민 간의 베이루트 안에서 내전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무려 15년 동안 레바논 내전이 발생을 해요. 1982년도에요. 아라파트가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못 견뎌가지고 튀어요. 튀니지로. 바시르라고 하는 친이스라엘 대통령이 레바논 대통령으로 당선돼. 암살당해요. 이스라엘 열받죠. 그리고 저 사람을 밀어줬던 마론파 기독교 정치 세력도 열받죠. 팔레스타인 난민 그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스라엘군이 포위를 해줘요. 기독교 민병대들이 안에 들어가게 도와줘. 그리고 대학살 거기 벌어요. 그 안에는 여성들과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타임지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타임지 표지로 전 세계에 공개를 했거든요. 기독교 민병대들과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이 죄 없는 아이들 3,000명 다 집단 학살을 한 거예요. 1982년도예요.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호메이니용이 같은 시아파니까 정말 핍박받고 고생 많았던 당시 그 레바논의 시아파 우리 주민 여러분들 같은 시아파로서 우리가 무기를 제공해 줄 테니까 맞서 싸워라 해서 호메이니가 직접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기를 지어준 다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라. 신의 정당이라고 하면서 헤즈볼라라고 헤즈볼라. 중동 최강 국가인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봤자 바위에 정말 계란치기잖아요. 82년도부터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2년도에 헤즈볼라가 결정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레바논에서. 우리도 후보를 내고 의회에 들어가자. 8석을 얻고 그때부터는 정식 정당이 돼요. 2006년도에 한 번 더 침공을 해요. 다른 데가 아니라 요 남부 지역만. 이때도 엄청난 게릴라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지고 나와요. 계속 지금까지 지금 헤즈볼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레바논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레바논 너희는 됐고 남부 지역에 있는 시아파 헤즈볼라만 우리는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논리는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이란보다 헤즈볼라가 자기는 더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네. 국경 바로 위에 시아파 무장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 지금 네타냐후 하는 말도 그거거든요. 1000몇 킬로 떨어진 이란보다 진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국경 바로 위에 있는 시아파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땐 민병대 헤즈볼라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수천 개의 삐삐를 나눠줘가지고 며칠 몇 시에 동시 폭파시켜가지고 원격으로. 엄청나게 큰 희생자가 났는데 대부분 아이들이잖아요. 그때. 이게 삐삐를 허리에 차잖아요. 네. 그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게 눈알이 다친 맞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안과 의사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안구 적출을 한 적이 없다. 맞아. 또 있었고 예. 삐삐삐삐 이제 허리춤에서 삐삐가 울렸을 때 이제 안 확인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옆구리가 나가는 건 물론이고 눈높이가 아이들한테 맞춰 있잖아. 맞아.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황금 삐삐를 또 선물했다는 거죠.